아시아경제 2026년도 4월 14일자 기사. 미국 호르무즈 봉쇄 세 가지 변수. 미 해군 구축함 2척 호르무즈 해협 급파. 두 개는 되겠네. 기뢰 제거, 선박 통제, 이란 반발 등 해결이야. 미국 호르무즈 봉쇄에서 세 가지 변수라는 게 기뢰를 제거해야 되고, 선박 통제해야 되고, 이란 반발 등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섰지만 단독 작전 사실상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란이 여전히 미 해군에 대응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미국 함정 단독으로 기뢰를 제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14일) 외신에 따르면 미군이 이란 에너지 자금줄을 끊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작전 주요 목적은 이란의 자국산 원유 수출을 차단하고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를 막아 자금 흐름을 봉쇄함으로써 대이란 압박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아울러 이란이 설치한 기뢰를 제거해 해협 내 선박의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하고 국제 유가 불안을 완화하는 것도 주요 과제로 꼽힌다. 그러니까는 자유롭게 국제 수로로서의 호르무즈가 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긁어부스럼 낸 거죠. 트럼프가. 해협 통과 선박만 130여 척 선성 검문 등 수행해야. 미국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기뢰 제거를 통한 안전 항로 확보, 각국 선박 식별, 이란행 선박 차단 등의 순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데 이란한테 다 호르무즈 열을 하니까 열었는데 하루 만에 다시 미국이 이런 짓을 하니까 다시 그거 막아버렸잖아요. 미국이 지목한 봉쇄 대상은 호르무즈 해협 양쪽 오만만과 아라비아만에 있는 모든 이란 항구를 포함해 이란 항구와 연안 지역을 출입하는 모든 국가 선박이다. 전문가들은 이란과 무관한 선박들의 해협 통과를 보장하기 위해선 미군 일부 함정이 선성 검무를 수행해야 하고 또 다른 함정들은 이란의 저지 시도에 대비해 주변 해역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란전 하루 평균 약 130척의 선박이 해협을 통과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란 대규모 선박 흐름을 통제하는 데는 물리적 한계가 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란의 다양한 기뢰 설치에 무인 수중기 제거 변수. 선박이 통하기 위해서는 기뢰 제거가 우선이다. 미국 프랭크 E. 피터슨 함과 마이클 머피 함 등 구축함 2척을 호르무즈 해협에 보냈다. 구축함 두 척은 지난 2월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발발한 후 처음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미국 선박이다. 구축함들은 호르무즈 해협 내 항로 개설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또 무인 수중기 등 기뢰 대응 전력을 수일 내에 투입해 기뢰 탐지 및 제거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란의 기뢰 제거 작업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란이 해협에 설치할 수 있는 기뢰는 접촉 시 폭발하는 접촉 기뢰뿐 아니라 선박 이동 시 발생하는 정전기에 반응하는 기뢰, 소음에 방하는 기뢰, 일정 횟수의 선박 등 통과 이후에야 작동하는 지연성 기뢰 등 다양한 유형이 거론된다. 칼 슈스터 전 태평양 사령부 합동정보센터장은 일부 기뢰는 탐지되지 않거나 폭발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을 수 있으니 복합적 기뢰의 경우 대응이 더욱 어렵다고 지적했다.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기뢰가. 그러니까 한번 깔아놓으면 이거 이제 처리하려면 힘들다는 거죠. 이란 순항 미사일 등 아직 공격 전력이 남아있어. 이란의 반발도 예상된다. 이란이 여전히 기뢰 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는 소형 선박 수상, 공중 드론, 지상 발사 순항 미사일과 어깨 발사형 대공 미사일 등 반격의 수단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절반밖에 폭격을 못한 거예요. 미 해군에 대응할 역량이 충분하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양측이 2주 휴전에 합의했음에도 해협 일대 군사적 충돌이 재발할 가능성은 오히려 커질 수 있다. 이란은 실제로 미국이 해상 봉쇄에 나서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군함을 휴전 위반으로 간주해 대응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란이 똑똑해요, 내가 보기엔. 북대서양 조약기구 최고 사령관을 지낸 전 미 해군 제독 제임스 스타브리디스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위해서 미국이 만 외부에 항공모함 타격단 2개와 군함 12척을 만 내부에 최소 6척의 구축함이 필요할 것이라며 해양
해협 양쪽에 봉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란 이전 하루 평균 130척의 선박이 해협을 통과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규모 대선박 흐름을 통제하는 데에는 물리적 한계를 따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이 해군이 약해요. 동맹국 예전에는 미군이 세계 1위였지만 지금은 뭐 16인가 뭐 17인가 뭐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동맹국동이 해상 봉쇄에 동참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누가 거기 가서 총알바지 하겠어요. 미국 단독 기뢰 제거 역량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여기 만약에 우리 한국이 가버리면 우리는 한국 중동 지역에서 뭐 우리 한국 그 교민이라든지 기업들은 거기 발을 못 붙이죠. 동맹국 및 파트너국 지원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저기 가서 장동희가 뭔 짓거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미국 왜 가는지. 트럼프 대통령 호르무즈 봉쇄와 관련해 다수 국가가 협력할 것으로 밝혔지만 현재까지 공개적 참여 의사를 밝힌 국가는 제한적이라는 상황이다. 영국은 12일 해상 봉쇄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일본 또한 13일 미국 해상 봉쇄 작전에 자위대를 파견하는 것에 대해서 정해진 바가 없다고 했다. 영국도 일본도 다 싫다는 거죠. 기아라 마노루 관방장관은 외교를 통해 미국과 이란이 최종 합의에 이르는 걸 기대한다. 자위대 파견은 조금도 결정된 게 없다고 밝혔다. 미국에 파견될 그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생각 없다 그런 거예요. 아시아 경제 미국 호르무즈 봉쇄 세 가지 변수라는 기사에 대해서 썬가 크루스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 음. 서울신문이에요. 2026년도 4월 11일자 기사. 북우 대미 메시지 들고 간 왕이 미중 회담 계기 북미 대화 촉각. 얽히고 설킨 외교 안보 현안 뒤에 숨어있는 맥락을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외환 대전 외교 안보 대신 전해드립니다. 찾아갔습니다. 국익과 세계관이 맞부딪힌 총성 없는 전쟁 속에서 국방 외교 통일 정책이 가야 할 길을 고민하겠습니다. 그랬네요. 다음 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6년 만에 북한을 방문하면서 북핵 문제가 미중 정상회담의 주요 본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음에 북한 차리라는 소리가 있으니까.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 인정 등 대화 조건을 중국을 통해 간접 전달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북미 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도 이제 이번에 트럼프 하는 거 보고 자기도 지금까지 안심할 수 없다 그런 측면으로 나올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간을 보고 더 세게 나올 수도 있죠. 11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9일 북한을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란의 벙커에 들어있던 그 뭐 49명을 죽인 거 보면은 김정은도 좀 쫄았을 거예요. 11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9일 북한을 찾아온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11일 평양 조선노동당 청사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났다. 이번 방북은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코로나19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고위급 교류를 복원하는 성격을 가집니다. 아마도 내가 보기에는 트럼프가 중국 가면은 북한 김정은하고 대화를 좀 원할 거예요. 아마 옛날 판문점처럼. 뭐 중국이 북한하고 또 이렇게 국경을 맞대고 있으니까 쉽게 올 수 있죠. 이 김정은은 몸을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하잖아요. 방탄 뭐 기차를 타고 중국이나 러시아는 그쪽으로 갈 수 있지만 다른 데서 상당히 그 자기가 이렇게 생명의 이런 위험을 많이 느끼니까 굉장히 조심하죠. 근데 이제 중국이 아마 트럼프의 저기 그 방중을 앞두고 트럼프가 요구한 것은 하여튼 김정은하고 대화를 한번 하는 것을 원하고 있으니까 중국에 왔는 그런 있어 뭣도 따고 뭣도 딴다고 중국하고 또 북한도 만나면 트럼프한테 일석이조죠.
이번 방북은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코로나19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외교 교육급 교류를 복원하는 성격을 가집니다. 특히 최근 북한이 러시아와 밀착 강화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다시 북한에 대한 영향력 회복에 집중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번 방문의 핵심은 시점입니다. 다음 달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뤘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립니다. 미국이 지금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 중국이 여러 가지 정보를 갖고 있고 미국한테 뭐 드림일 카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가지고 대응하는 게 북한 중국한테 이득이겠죠. 미중이 북핵 등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기에 앞서 사전 정지 작업에 나섰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중국이 오면 북한 문제를 할 수밖에 없겠죠. 중국은 전통적으로 북핵 문제 중재자 역할을 자임해 왔습니다. 하지만 미중 경쟁 격화, 북한과 러시아 군사 경제적 밀착으로 영향력이 다소 줄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과 북한 관계 개선 모습이 나타나면서 중국의 영향력이 회복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제 러시아도 지금 뭐 중국 입장에서 빼먹을 거 다 빼먹었죠. 뭐 여러 가지 핵 기술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우크라 전쟁이 끝나면은 또 중국도 또 친해둔 게 좋죠. 앙 부장이 방북에서 북미 대화 재개 조건과 관련한 입장을 물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중국 측 체제 안정 보장과 체제 완화 등을 대화 전제 조건으로 재차 강조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무진 북한 대학원 교수는 미중 정상회담 전후 미국으로부터 럼콜이 왔을 때 대응책을 사전 논의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중국이 중재 역할을 한다면 김 원장 입장에서 안심하고 대미 접촉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중간에 쓴다면 대화하겠다 그런 거죠. 자, 이불출 경남대 국동문제연구소는 아마 중국에 트럼프가 왔을 때 중국에서 여러 가지 깜짝 이벤트로 김정은의 만남을 주선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트럼프가 그것을 굉장히 노리고 있고 그것을 고대하고 그전에는 한국에 왔을 때도 또다시 옛날 문재인 대표처럼 그 판문점이나 그런 데서 김정은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란 사태를 보고 김정은이가 트럼프를 처음부터 외면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것이 다음 카드는 북한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물출 경남대 국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만약 왕 부장이 평양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친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남을 강하게 권유했다면 북한도 중국과 정치 경제적 실리 확보를 위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크죠. 북한이 핵 보유국을 인정을 요구하는 모습은 여러 차례 포착했습니다. 북한이 핵 보유국 인정을 요구해버리면 한반도는 굉장히 위험해진다고 그래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2월 9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조미 관계의 전망성은 미국 측의 태도에 전적으로 달려있다며 우리도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이 두드러 맞은 거 보고 좀 겁을 냈겠네요. 북한은 최근 이란 전쟁에 미국을 향한 비난을 하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검명하지 않으며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였다. 조금 겁이 냈어요. 이란 전쟁이 소강 국면으로 접어든 것도 정세 변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이란 문제 등으로 바빴던 미국이 한반도 문제로 눈을 돌릴 여력이 생긴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옵니다. 미국에서도 북미 대화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다음에는 북한 차례라니까 부딪히지 않고 대화하는 게 낫겠다 생각했겠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 측근인 프레즈 프라이츠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 부소장은 지난 8일 아산 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아산 프레넘에서 5월 미중 정상회담이 북미 협상을 이끄는 계기가 될 수 있냐는 물음에 북한이 당연히 언급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미국은 북한과 양자관계 수립 원하겠지만 트럼프는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 주석의 의견을 묻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올가을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왕 부장이 미중 정상회담에 앞서 한국을 방문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한국을 찾아 한반도 정세를 사전 조율하고 미중 간의 논의에서
어, 정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중 외교당국 왕부장의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란 전쟁 등으로 현재까지 성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 소식당은 왕부장의 방안에 대해 현재 구체적인 날짜는 잡혀있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뭐 북한이라든지 또 미국에 앞서서 이 한국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국 측에서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어떤 무게감을 가졌다고 봐요. 뭐 중국이 지금까지는 무슨 트럼프를 만난다거나 북한을 뭐 만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한국 배제해 버렸거든요. 근데 그만큼 이재명 정부가 한중 관계에 대해서 많이 회복돼 있다. 그리고 이것을 또 책임감을 가지고 왕 부장이 방안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하러 온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한중 관계가 고무적이다. 이것을 비난할 필요는 없다. 우리 한반도의 안전을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그런 징조다 난 생각이에요. 뭐 같이 주변에 있는 나라하고 이렇게 싸우지 말고 좀 평화롭게 살아야지. 우리 5천년 역사 중에서 우리 민족들이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오늘 서울신문 북우 대미 메시지 들고 간 왕이 미중 회담 계기 북미 대화 촉각. 이제 왕이가 그 북한을 갔기 때문에 이제 남한 이 한국에도 좀 와서 뭔 설명이 있을 그런 것이 있다는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는 뭐 중국이 우리 한국 무시해버리고 뭐 그런 일 없었죠. 북한에가 대미 메시지를 두고 갔으니까 한국에도 어떤 설명이 필요하겠죠. 어때요? 세계는 안 됐고, 좀 쉬어. 근데 나쁜 건 아니고, 이 시간 치고는 나쁘진 않아. 그래 그전에 많을 땐 더 많았지. 그렇지. 오늘은 좀 쉬고 싶긴 하지. 트럼프는 거짓말쟁이에요. 내가 보기엔 한국일보예요.